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살면서 학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대학까지 나와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더없이 좋았겠지만 그게 행복과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꼭 성공한다는 법도 없고요. 저는 고등학교만 나와 회사 다니면서 인정도 받고 제 인생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요즘은 자기 진로 때문에 아예 대학을 가지 않고 일찍이 하고자 하는 일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사회에서도 무시받지 않았던 제 학력을 가지고 형님 될 사람이 무시를 했습니다. 형님은 교수라고 했고 제가 고졸인 게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의 고졸 며느리는 좀 아니지 않나? 차라리 지방대라도 가서 대학 졸업장은 따놓지. 대체 왜 그랬어요? 요즘 대졸은 기본인데. 시댁 식구들과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제가 형님이 될 뻔했던 사람에게 들었던 말입니다.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데 본인이 정말 잘났고 누군가를 지적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다면 모를까. 예비 형님은 저는 물론 시댁 식구들을 다 속이고 뒤로 지저분한 일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고졸이라는 이유로 저를 그렇게 무시했으니 그 대가를 톡톡히 치러야 했어요. 그래서 그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를 지인 소개로 만났습니다. 첫 만남 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남친의 말투는 아주 상냥하고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저보다 1살 연하였던 남친은 어리다고 느껴지기보다는 생각도 깊고 배울 점이 참 많다는 사람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처음 만나고 나서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는데 30이 다 되어서 만났기 때문에 신중하고 싶었고 그래서 6개월 넘게 전화하고 만나고 하면서 지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서로 힘들거나 고민이 있을 땐 얘기를 들어주고 특히 제 말에 공감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이어서 든든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는 성격도 비슷했고 책을 좋아하는 취미도 같아서 연애하는 동안 서점도 정말 많이 갔습니다. 퇴근 후 만나는 장소가 서점일 정도였죠. 읽어보고 재미있다 싶은 책은 저에게 권하거나 책을 직접 선물해 주기도 했는데 통하는 게 많다 보니 자연스레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남친은 만나면 만날수록 변하기보다는 처음과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어본 적도 없고 저를 만날 때면 항상 대충 하고 나오는 법이 없었죠. 뭐야? 나도 약속 시간보다 빨리 온 건데 대체 몇 시에 나와서 기다렸어? 나도 방금 왔어. 혹시 차 막혀서 늦을까봐 일찍 서둘렀지 뭐. 괜찮아. 다음부턴 일찍 나오지 마. 괜히 나 때문에 기다리잖아. 알았어. 그렇게 할게.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만날 때면 항상 약속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그게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려고 만날 때면 항상 저보다 남편이 먼저 나와 기다렸습니다. 만나면 특별할 거 없고 지극히 평범한 그런 데이트를 즐겼지만 저는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걷고 이런 일상이 행복했어요. 저희 엄마가 암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는데 9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술하고 치료받으며 지내다 보니 평범한 일상을 누리지 못하셨습니다. 물론 지금은 완치 판정을 받으셨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엄마는 늘 저에게 큰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알면서 살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더 욕심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감기라도 걸리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라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거실에 앉아서 창밖을 보던 때가 있었는데요. 엄마, 나가고 싶지? 아니야.
그냥 바깥 구경하는 거야. 조금만 더 참자. 알았지? 알았어. 엄마는 괜찮으니까 얼른 나가봐. 저는 이때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는 것도 엄마에게 괜히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눈치를 보는 제가 너무 싫다면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다 해보라고 하셨죠. 나중에 들었는데 엄마는 그때 대단한 걸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들처럼 길거리를 걷고 맛있는 음식도 사 먹고 사람들을 만나 즐겁게 얘기도 하는 그런 일상을 바라셨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저는 정말 가진 게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뭘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고 남들의 시선보다 저의 길을 가자 생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 다 대학교에 갈 때 저는 혼자 대학에 가는 대신 빨리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 후회는 없습니다. 암튼 저는 남친과 약 2년간 만나면서 저희 집에는 몇 번 인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상대로 아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지은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말씀 편하게 하세요, 아버님. 그래도 오늘 처음 만났는데 말이야. 천천히 놓기로 하고 어서 앉아요. 특히 아빠는 남편과 얘기가 끊이지 않았는데 남편이 평소 운동을 많이 해서 체격이 좀 좋았는데 아빠도 운동을 좋아하시다 보니 서로 관심사도 비슷해서 운동 얘기로 1시간이 넘게 대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친은 종종 저희 집에 와서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는데 아빠와 잘 맞다 보니 오히려 남편이 먼저 집에 가도 되냐고 물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남친과 평소처럼 만나 카페에서 대화 중이었는데 우연히 예비 형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저녁은 자기 동네로 가서 먹을까? 좋지. 저번에 먹었던 제육볶음도 맛있었는데. 오, 나도 방금 그 생각했는데. 그럼 그 식당으로 가자. 어머, 어떻게 여기서 만나요? 형수님! 데이트 중이었구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날 예비 형님을 갑자기 만나게 되었는데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갈 줄 알았더니 남자친구 옆자리에 앉아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약속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혼자 커피나 하려고 들른 거예요. 마침 잘 됐다. 사실 좀 편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아직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간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남친과 결혼을 하면 저에게 형님이 되는 분이라 부담이 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신경 쓰지 않고 혼자 자기 할 말을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도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우리 도련님하고 결혼하면 나한테는 동서가 될 사람인데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요? 아, 네, 저도요. 그런데 제가 굳이 묻지 않았는데도 본인이 어느 대학을 나왔고 무슨 일을 하는지 줄줄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 그 대학 나오고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교수로 일하고 있어요. 대학 교수요. 아, 그러시구나. 대단하시네요. 교수 되기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은 씨는 어느 대학 나왔어요? 우리 도련님하고 같은 대학 나왔나? 아니요. 저는 고등학교만 졸업했어요. 대학은 안 갔습니다. 그럼 고졸이라는 거예요? 네. 제 말에 예비 형님은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고졸이라는 말에 웃음기가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좀 놀래서 그래요. 요즘은 대졸자가 넘쳐나는 세상이니까
고졸이라고 해서 좀 놀랐어요. 뭐, 집안 형편이 어려웠나? 대학 등록금 내기 힘들 정도로 아니면 공부를 못한 건가? 아, 경수님. 집안 형편은 괜찮았는데 제가 대학에 가야 할 이유가 없어서요. 그냥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바로 취업하고 싶어서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아니, 대학을 나와야 취업도 가능한 거 아닌가? 고졸이면 지금 무슨 일해요? 대학을 나와도 취업하기 힘든 세상인데 고졸의 직장인이라고 하니까 더 궁금하네. 예비형님의 무리한 질문이 이어지자 남자친구는 약속에 있어서 나가봐야 한다고 했고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아, 내가 저녁 사주려고 했는데 약속이 있다고 하니 어쩔 수 없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네. 그렇게 대충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지은아, 미안해. 나도 형수님이 저런 말을 할 줄 몰랐어. 평소에 되게 교양 있고 예의 바른 사람인데 왜 저러지? 괜찮아. 얼른 밥이나 먹으러 가자. 사실 불쾌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집안 형편까지 운운하며 대학을 안 나온 것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하는데 듣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가 계속 미안해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한다고 하니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는 고등학교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창 모임이 오랜만이었어요. 그동안 몇 번 빠졌다가 이번에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날은 그동안 바쁘다고 못 만났던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더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얘기를 하다 동창 중 한 명이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은 바로 예비형님이 교수로 일하고 있다는 그 대학교였습니다. 정말? 그럼 교수도 많이 알겠네? 그렇지. 그런데 그거 왜 물어? 우리 학교에 아는 교수님이라도 있어? 그래서 저는 혹시나 친구가 예비형님을 아나 싶어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 최정임 교수님. 맞아, 있어. 사실 그날 저한테 너무 무례하게 한 일이 떠올라 학교에서는 평판이 어떤지 궁금해서 친구에게 이름을 얘기해 본 거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교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교수가 아니라고? 뭐 밖에 나가서 교수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암튼 정식 대학 교수는 아니고 평생교육원 강사님이셔. 평생교육원? 그럼 대학교가 아니야? 그렇지. 보통 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대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규대학은 아니야.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되는 건 맞지만 본교량은 완전히 다르지. 그런데 시간 강사도 교수라고 불러? 뭐 편의상 교수로 호칭하기도 해. 아, 그렇구나. 더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다른 친구들도 많아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듣고 헤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동창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자고 해놓고는 일이 바빠 문자도 못 보내고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집에 남자친구가 몇 번 인사를 왔기 때문에 저도 남자친구네 집으로 인사를 갈 예정이었는데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힘들었어요. 특히 남친네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내려가야 해서 시간을 맞추는 게 더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남친은 해외 출장 일정까지 잡히게 되면서 다녀온 뒤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럼 출장을 얼마나 가는 거야? 보름은 생각해야 돼. 그렇게나 오래? 둘러보고 올 곳이 많거든. 그래, 알았어. 내일 몇 시 비행기지? 아침 9시야. 공항으로 갈까? 뭐하러. 돌아오는 날짜가 토요일이니까 그날 보자. 그래, 알았어. 여권 잘 챙기고 도착하면 전화하고? 당연하지. 가서 매일 전화할게.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동창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한다는 그 동창이었어요. 주윤아,
지금 통화 돼? 어쩐 일이야? 이 시간에? 다른 게 아니라 너 저번에 그 강사님 얘기했잖아. 그랬지. 그런데 왜? 너 그 강사님하고 어떤 사이야? 친한 사이야? 그건 갑자기 왜 물어봐? 무슨 일 있어?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한 동장은 예비 형님에 대해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동장 모임에서 친구에게 물어볼 때 저는 예비 형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딱 한 번 만났는데 괜히 친한 척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인이라고만 하고 물어봤던 건데 저에게 급히 전화를 한 동장은 이상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야? 아직 확실한 건 아니야. 그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사실이 아니면 그 강사가 직접 반박하고 대응할 텐데 아무 반응이 없거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단 두고 봐야 하는데 소문이 한두 개가 아니고 이거 그냥 두면 학교 이미지도 큰 타격이 있어서 쉽게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일단 아직 밝혀진 건 없어서 우리도 지켜보는 중이야. 나는 혹시나 너랑 친한 사람인가 싶어서 그 소문이 맞는지 물어보려고 전화했지. 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나도 그냥 조금 아는 사람이거든. 교수라는 거 말고는 아는 게 없어. 그래서 나도 그날 궁금해서 너한테 물은 거였어. 그랬구나. 암튼 알았어. 늦게 전화해서 미안하다. 별소리. 그냥 뭐 다른 소식 있으면 전화 줄 수 있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럴게. 너도 아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걱정되는구나. 아니, 뭐, 그건 아닌데. 암튼 부탁해. 그래, 그럴게. 궁금한 게 많아서 남자친구에게 직접 물어볼까 싶었지만 외국으로 출장을 가서 일하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도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아직 학교 외부에서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없어 저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친이 출장을 가 있는 동안 저도 회사 일로 한참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고졸로 회사에 입사하긴 했지만 필요한 자격증도 많이 땄고 회사에서 인정받게 되면서 중요한 업무도 맡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야근할 때도 많고 토요일에 출근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지내면서 그 사이 남친은 출장에서 돌아왔고 드디어 예비시댁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기로 했습니다. 피곤하지? 새벽 일찍 나와서. 괜찮아. 이렇게 멀리 가는 것도 오랜만이라 좋다. 휴게소 들릴까? 가서 우리 뭐 좀 먹자. 서울에서는 거리가 좀 있는 곳이라 일찍 준비해서 나왔는데 뭔가 여행 가는 기분이 들어 힘든 것도 없이 마냥 좋았습니다. 중간중간 휴게소도 들러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천천히 운전하면서 갔더니 오후 1시쯤 되어서 예비시댁에 도착했습니다. 남친은 항상 자기 부모님이 너무 좋은 분들이라고 얘기할 때가 많았는데 직접 뵙고 나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성준아, 우리 아들 운전하느라 힘들진 않았어? 차 하나도 안 막혔어요. 천천히 오느라 좀 늦었네요. 잘했네. 아주 잘했어. 안녕하세요. 강지은이라고 합니다.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성준 씨가 운전하느라 고생했죠. 말도 참 예쁘게 하네. 여기 시골이라 벌레가 좀 많아요. 괜찮아요. 약초구나? 그래, 네 아버지가 오늘 귀한 손님 온다고 해서 어제 저녁부터 약치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이래야 마음이 편해요. 저를 아주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는데 안으로 들어갔더니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지나서 아버님도 들어오셨는데 어머님보다 더 저를 반겨주셔서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예비 시부모님은 제가 불편할까 싶었는지 사적인 질문은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준이 통해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도 원래 서울에서 살았어요.
그럼 언제 여기로 오신 거예요? 한참 됐죠. 성준 엄마가 좀 아팠거든요. 이는 다 지난 얘기는 또 왜? 우리 식구 될 건데 당연히 알아야지. 어디가 안 좋으셨어요? 지금은 다 나았어요. 건강검진하다가 유방암이 의심된다고 해서 검사받고 하다가 3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니까 이렇게 좋은 날도 오네요. 지금은 다 완치되신 거예요? 뭐 병원에서는 그렇다고 하는데 암은 완치라는 게 없잖아요. 언제든 다시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치료 다 끝나고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는데 아주 건강하다고 하네요. 저희 엄마도 암이었어요. 지금은 어머님처럼 다 나으셔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고요. 어머나 세상에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겪어봐서 아는데 정말 보통 일 아니거든. 맞아요. 저희 엄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첫인사라 많이 떨리고 긴장했는데 그래도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생각보다 자리가 편했습니다. 나도 젊은 나이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다른 거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저 건강하니 내가 하는 일이 있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게 최고예요. 돈도 딱 먹고 살 정도만 있으면 충분하고. 저희 엄마도 그런 비슷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너무 궁금하네. 왠지 나랑 아주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러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어머님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요? 성준아, 서울 올라가면 자리부터 얼른 만들어봐. 그럴게요. 예비 시댁이 서울에서 거리가 좀 있어서 하루 자고 올 예정이었는데 다음날 남친이 회사 일 때문에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녁을 일찍 먹고 급히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운전 조심하고 중간중간 휴게소 가서 쉬면서 그렇게 올라가. 알았지? 걱정 마세요. 우리 조만간 또 봐요. 네, 어머님. 그땐 꼭 말씀 편하게 하시게요. 아유, 그럼요. 얼른 가, 얼른. 갈게요. 그렇게 출발했는데 차를 타고 뒤를 돌아보니 어머님, 아버님은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계속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우리 엄마 또 우시겠네.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한 번씩 다녀가면 꼭 우시거든. 나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전화로 알려주셔서 알았어. 엄마가 정이 좀 많으셔. 원래 우리 다 같이 서울에서 살다가 엄마가 수술 받고 나서 아버지가 안 되겠는지 시골로 내려가자고 하시는 거야. 아, 그래서 시골로 오신 거구나? 그땐 농사도 안 지으셨어. 오로지 엄마 건강 때문에 내려온 거니까. 그런데 나도 성인이 되고 학교며 회사며 서울에서 지내는 게 나으니까 형하고 따로 올라와 살았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 자식들 자주 못 보고 사니까 그게 다 엄마 탓인 양 자책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제 시골 생활에 적응하고 엄마 건강도 좋아지셔서 서울로 가자고 해도 싫다고 하셔. 지금 생활이 좋으신가 봐. 자기가 자주 찾아가야겠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출장도 많고 하니까 시간 내기가 영 쉽지 않다. 우리 결혼하면 자주 가자. 고마워. 고맙긴 당연하지. 다른 집 보니까 시댁에 잘 안 가려고 하던데. 안 그런 사람도 많아. 자기도 우리 집에 자주 가자고 하잖아. 그거야 편하니까 그렇지. 암튼 우리 얼른 상견례 날짜부터 잡아보자. 그렇게 예비 시댁의 첫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시부모님 모두 따뜻한 분들인 것 같아서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회사 일뿐만 아니라 예비 형님에 대한 문제까지 자세히 알게 되면서 한동안 정말 바쁘게 지내야 했습니다.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참 자주 왔는데 제가 전에 들었던 소문은 사실이었고 학교 내에서 어떻게 할지 내부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이야? 요즘도 그런 게 가능해? 작정하고 속이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도 있어서 쉬쉬하는 분위기야. 그럼 수업은 어떻게 되는 건데? 지난주까지는 수업이 있어서 나왔는데 이번 주는 통 보이지 않더라. 그런데 그만둔 것도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으니 남친에게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창이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그 어떤 처분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라 일단은 모른 척 하라고 말이죠. 저는 여전히 남자친구와 잘 만나고 있었는데 서로 퇴근이 늦으면 잠깐이라도 꼭 만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남자친구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형님 말이야. 우리 형수님? 어, 자기 형이랑은 어떻게 만났어? 우리처럼 소개로 만난 걸로 아는데? 아, 그래. 그러면 교수인 걸 알고 결혼한 거지? 그렇지. 형은 대학 나와서 평범하게 직장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대학 교수를 소개로 만난다고 하니까 좀 부담이 됐었나 봐. 그래서 일단 만나기로 했으니 나갔는데 얘기해보니까 잘 통했나 봐. 그러니까 결혼도 했지. 요즘 뭐 문제는 없대? 무슨 문제? 우리 형? 어, 없을걸? 그런데 그런 건 왜 물어? 그러고 보니 우리 형수님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어? 아, 자기랑 결혼하면 나한텐 형님이니까 궁금한 게 좀 많아서. 우리 형수님 수더분하고 좋으셔. 다만 저번처럼 눈치가 좀 없을 때도 있는데 가족들이 그건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러려니 해. 그러니까 지은이 너도 우리 형수님 말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미리 말해주는 거야. 남자친구는 예비 형님이 그 대학 교수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남친의 형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얼마 뒤 저는 동창의 전화를 받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 학교를 직접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혹시 최정인 교수님 계신가요? 저쪽으로 가시면 관련 정보 받아보실 수 있을 거니까 가보세요. 학교 관계자분은 이날 저처럼 학교에 찾아와서 예비 형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한쪽 구석에 마련된 곳을 가리키며 가보라고 했습니다. 가보니 무슨 인적사항 적은 곳이 있었는데 여기 성함하고 연락처 적으시면 됩니다. 그 옆에 따로 적을 내용 있으시면 적으시고요. 아니, 이게 뭔데요? 피해 입으셔서 온 거 아니세요? 그러면서 관계자분은 저에게 따로 연락처를 하나 알려주셨습니다. 여기로 연락 한번 해보세요. 피해자분들 모여서 단체로 고소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연락하셔서 합류하셔야 같이 진행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곧 경찰 조사 시작될 건데 그러면 기사로도 나올 겁니다. 그렇게 예비 형님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는데요. 단순히 시간 강사면서 교수라고 말하고 다니는 거야 그냥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찾아보니 편의상 교수로 불리는 일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형님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건 결국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어도 곧 예비 시댁에서도 다 알게 될 일이었는데 예비 형님의 수준 낮은 언행에 결국 저는 직접 다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예비 시댁 식구들과 다시 만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상견례를 하는 게 아니고? 상견례 하기 전에 우리 집에서 한 번 더 보자고 하시네. 분명 얼마 전에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왔는데 예비 형님이 그날 자기는 없었으니 제대로 만나서 다시 인사를 하자고 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혼자 사는 집에서 볼까 했는데 시골에서 예비 시부모님도 올라오신다고 하여 예비 형님 댁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예비 형님은 저를 보고 대놓고 무시하고 비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지은이 다시 봐서 너무 반갑네. 잘 지내셨죠? 그럼. 그리고 약속대로 나 말 놨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어머니.
나는 안 반가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하고 많이 친해 보이네. 자주 연락하고 그래? 아니요, 전에 성준 씨랑 내려가서 뵌 이후로 자주 연락도 못 드렸어요. 아, 그래? 암튼 다시 봐서 반가워. 우리는 어제 왔는데 간만에 서울 구경도 하고 좋더라. 어디 좋은 데 가셨어요? 오랜만에 경복궁이 너무 보고 싶어서 둘러보고 인사동도 구경하고 그랬지 뭐. 참, 이거 받아라. 이게 뭐예요? 인사동에 갔다가 지은이 너 닮은 인형을 팔길래 하나 샀어. 예쁘지? 네, 너무 예뻐요. 제가 어머님께 받은 선물은 한복을 입고 있는 전통 인형이었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예비 형님이 눈을 흘기며 저를 쳐다보시더라고요. 그게 느껴졌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가족들이 다 모여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예비 형님은 제 학력 이야기를 또 꺼냈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더 할 생각 없나? 공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회사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하고 자격증 시험도 준비하고 있고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고졸이라 그런지 이해력이 좀 부족해 보이네? 네? 내 말은 이제라도 대학에 갈 생각이 없냐 이건데 왜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아, 네. 대학은 갈 생각이 없는데요. 그래도 요즘 세상에 대학은 나와야지. 대학 나와서 노는 사람들도 많은데 전 지금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회사 다니느라 대학에 간다고 해도 제대로 공부도 못할 게 뻔하고요. 결혼해서 나중에 아이 생기면 그때 뭐라고 하려고? 엄마가 고졸이라 쪽팔리지 않을까? 지금만 생각하지 말고 인생을 좀 길게 봐. 예비 형님의 말이 점점 심해지자 시부모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대학 안 나오면 어때서? 우리 지은이 열심히 사는 게 너무 이쁘기만 한데. 맞아요. 제 친구 중에도 서울대 나온 친구도 있는데 대기업 다니다가 지금 놀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대학이 꼭 인생의 정답도 아닌 것 같고. 주변에서 다들 그만하라고 하는데도 예비 형님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거야 극히 일부죠. 고졸이면 어디 이름 모를 작은 회사에서 경유로 일하는 거 아닌가? 아님 사무보조? 형님은 제가 그저 그런 회사에 다니는 걸로 멋대로 생각하고는 함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만하라니까. 손님 앞에 두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우리 집안의 고졸 며느리는 아니지 않아요? 어머님, 아버님도 대학 나오셨고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또 도련님까지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고졸 며느리가 저희 집에 들어오면 다들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도련님한테 무슨 하자가 있어서 고졸하고 결혼한 줄 알 거 아니에요. 그 말에 남자친구는 크게 화를 냈습니다. 형수님, 말이 좀 심하시네요. 저번에도 고졸 가지고 뭐라고 하시더니. 제 말이 틀려요? 솔직히 다 대졸인데 혼자 고졸이면 다른 친척들한테 뭐라고 하실 거예요? 도련님한테 좀 실망이에요. 저처럼 괜찮은 직업 가진 사람 아니면 적어도 대학은 나온 여자랑 결혼할 줄 알았는데. 저 말에 저는 별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비 형님을 쳐다보며 웃었는데. 뭐야? 왜 웃어? 교수님이라고요? 그런데 교수님이 그래도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뭘? 그래, 너 말이 좀 심했어. 애들 가르치는 대학 교수가 학력 운운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 얼른 사과해라, 응? 제가 뭘 사과해요.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대학 교수 아니면서 왜 교수라고 사칭하고 다녔어요? 뭐? 교수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수가 맞다 해도
사람을 앞에 두고 이런 식으로 무시하고 깔보는 건 아니죠. 그건 사람의 인성 문제 아닌가요? 이런 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자 예비 시댁 식구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지은아,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형수님이 교수가 아니라니. 그래,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큰애 교수 맞아. 뭐 잘못 알고 그러는 거 아니야? 내 말에 뭐 긁힌 거라도 있어? 그래서 막 내뱉고 그러는 거야? 역시 못 배운 사람은 티가 난다니까. 이래서 제가 고졸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다들 이제 아시겠죠? 결국 저는 이날 제가 아는 모든 사실을 다 폭로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비 형님이 외부 시간 강사면서 교수라고 사칭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전에 동창과 통화하면서 예비 형님이 학벌을 속였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고 묻기까지 했던 거였습니다. 학교에서도 담당자가 여러 번 확인했어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된 부분이라 학교에서도 복잡한 것 같아. 그런데 요즘은 학력 위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더 문제라는 거야. 암튼 그것 때문에 요즘 난리야. 아마 이게 소문이 그치지 않고 사실로 밝혀지면 학교 그만둬야지 뭐. 동창의 말에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고발로 해당 학교에서는 예비 형님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학벌 속인 게 드러났고 예비 형님은 그렇게 학교에서 쫓겨나든 나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교까지 찾아갔던 이유는 예비 형님이 교수 사칭으로 사기까지 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동창에게 들으니 피해를 당했다는 사람들이 학교로 찾아와 난동을 부리면서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학교로 찾아가 무슨 일인지 직접 알아봐야겠다 싶었던 건데 그곳에서 예비 형님이 그동안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형님에게는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이건 남자친구에게도 들은 얘기가 아니었는데 학교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나 얘기를 나누다가 알게 됐어요. 아니, 그쪽도 사기당했어요? 아, 그게 얼마나 당했어요? 난 최 교수, 아니, 그 사기꾼한테 2천만 원 보냈는데 다시 돌려달라고 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돈 보낼 당시에 이 학교로 나를 데려와서는 자기가 여기 교수로 일하고 있고 다른 교수들하고도 인사도 하고 그러길래 당연히 그런 줄 알았어요. 수업하는 모습도 봤었고. 예비 형님은 자기 동생이 운영한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고 하면서 대학교에서 일하고 있을 당시 주변 지인들에게 돈을 챙겼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거였는데 딱 봐도 순진한 사람들만 골라 돈을 벌게 해준다고 속였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예비시댁 친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고졸이라 많이 못 배운 건 맞지만 그래도 남 사기치면서 인생 막 살지는 않았어요. 대학 나오면 뭐예요? 거짓말로 사람들 속에서 돈이나 뜯어내는데? 지금 피해자들 고소 준비하고 있는 건 알죠? 이제 교수도 아니죠. 학교에서 쫓겨나든 나왔다고 하던데 아직도 가족들한테는 얘기 안 한 모양이네요? 참, 원래 교수도 아니었잖아요? 평생교육은 외부 시간 강사였으면서 제 앞에서 그렇게 그 대학 나온 교수인 척 잘난 척을 했던 거예요? 아니,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다 사실이에요, 어머님. 제 말에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형님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제 말에 예비 형님은 얼굴이 빨개졌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어머님이 다그치듯 그게 사실이냐고 물었고 아버님도 호통을 치셨는데 눈알만 열심히 굴리던 예비 형님은 학교 그만둔 건 맞아요. 그런데 저 말 다 사실 아니에요. 제 동생 회사 운영하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 회사 정말 상장이 될 거고 아직 수익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돈 줄 날짜가 조금 지난 건데 그걸 못 참고 투자자들이 저 난리를 친 거라고요.
제가 어떻게든 수습하고 해결하려고 했어요. 아니, 당신 무슨 일을 이렇게 해? 일 그만둔 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전화회사 일은 또 뭐고? 내가 아는 게 하나도 없잖아. 여보, 당신이 이럴까봐 말 안 했어요. 사실 큰일도 아니고 혼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예비형님은 저를 노려봤습니다. 제가 직접 보고 듣고 와서 한 말인데도 예비형님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학교 졸업한 건 맞으세요? 저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던데. 고졸도 알 건 다 알아요. 대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요즘 학력 위조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신 거예요? 뭐? 이게 다 사실이야? 어머님, 왜 제 말은 들어주지 않으세요? 아직 이 집안 식구도 아닌 사람을 뭘 보고 믿으시냐고요? 계속 이러시면 너무 서운해요. 서운해? 그럼 얼른 똑바로 말해. 진짜야, 아니야? 실은 외부 시간 강사로 일한 건 맞아요. 하지만 곧 교수가 될 거라고 학교에서도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그냥 강사도 밖에 나가면 다들 교수라고 해요.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요. 말은 똑바로 하셔야죠. 그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그냥 몇 과목 듣고 수료만 한 거잖아요. 강사로 일한 것도 본 대학이 아니라 평생교육원이고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으로 교수라고 사칭하고 투자금을 받아낸 거예요? 거기다 피해자 중에는 과거에 과외를 해줬던 제자의 부모도 있던데 어떻게 사람이 그래요? 제가 들은 피해액만 해도 엄청나던데 그거 다 어쩌시려고요? 아니, 잠깐만. 너 그럼 혹시 나한테 돈 달라고 했던 거 이것 때문이었냐? 이거 수습하려고?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라뇨? 아이고, 머리야. 얼마 전에 나를 찾아왔었다. 지은이도 성준이랑 같이 인사를 왔다고 하니까 자기만 빼고 식사했다고 다시 모이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 얘기를 꺼내는 거야. 급하다고 해서 내가 해준다고 했는데 너무 무섭다, 무서워. 그 돈으로 대충 해결하고 모른 척하고 살려고 했니? 이 일로 시댁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무엇보다 아버님은 거짓말하고 남 속이는 걸 제일 싫어했는데 가족이 그랬으니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아셨죠. 그냥 강사인데 교수라고 속인 것까지는 어떻게든 이해하고 넘어간다 쳐도 사기를 치고 다녔던 건 절대 용서가 안 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사실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질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저를 고졸이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저희 부모님을 욕하는 건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습니다. 예비형님이 제 앞에서 그래도 자식이 대학을 안 간다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떻게든 보내려고 하지 않나? 교육에 관심이 없으신 거야? 아니면 자식한테 관심이 없으신 거야? 보통 가방끈 짧은 사람들 보면 집안이 다 비슷하더라고. 이 말을 듣는데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인생 제가 선택해서 잘 살고 있는데 본 적도 없는 저희 부모님을 저렇게 말하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예비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실체를 다 밝히게 된 거였습니다. 그날 이후 예비시댁은 한동안 시끄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남친의 형이 힘들어했다고 들었는데요. 좀 어때? 형이 제일 힘들어해. 그간 속은 걸 생각하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자긴 그걸 다 어떻게 알았어? 동창 중에 그 대학교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거든. 그래서 나도 전해 들은 거야. 그랬구나. 아버지가 더 난리셔. 못 배우고 돈 얻고 이런 건 사는데 아무 문제 되지 않지만 남 속에서 사기치는 건 범죄니까 어떻게든 이혼하라고 하시거든. 그 일이 있고 난 뒤 며칠 뒤 예비 형님 집에는 고소장이 날라왔는데 투자 명목으로 받아낸 액수가 적은 돈이 아님을 알게 되자 이혼 얘기가 나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예비 형님은 채용 과정에서
학력 허위 기재로 공문서 위조 변조죄가 성립되어 처벌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들이 예비형과 연락이 잘 되지 않으니 해당 대학교로 가서 따지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했는데 집 주소를 알아내고는 집까지 찾아와 한동안 시끄러웠다고 하더라고요. 결혼한 지 좀 됐는데 아직 애도 없으니 오히려 잘 됐다 싶어 남친의 형은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비 시댁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 당장 남친과 결혼을 진행하기엔 무리여서 상견례도 한참 뒤로 미루게 되었는데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난 후 저희는 양가 식구들이 모여서 만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얼마나 똑부러지고 현명한지 몰라요.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 줄 아는 게 많지 않아 걱정이네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도 예쁘게 하고 아는 것도 많아서 제가 모르는 건 지은이한테 다 물어보는 걸요. 상견례 분위기는 예상대로 너무 좋았고 저희는 결혼 날짜를 잡고 열심히 준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자친구가 아닌 남편이 되었는데 가족이 되고 나니 또 기분이 다르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결혼 후에도 저희 집에 아주 잘했고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시댁에도 자주 가서 찾아뵙고 있답니다. 참, 저에게 형님이 될 뻔했던 그 사람은 아주버님에게 이혼을 당했고 당장 갚아줘야 할 그 많은 빚도 혼자 감당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거기다 공문서 위조로 처벌도 받게 되었고요. 제가 고등학교만 나와서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았어요. 대학을 가야만 더 똑똑한 건 아닌데 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으로 사람을 무시했을까요? 하긴 그러니 지금 저런 인생을 살게 된 거겠죠. 시댁이나 친정이나 사람은 언제나 정직하고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면 된다고 하셨기에 저와 남편도 언제나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너무 속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갔다가 임신을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임신 소식에 친정 부모님은 물론 시댁에서도 너무 좋아하셨어요. 괜찮다니까. 글쎄 업혀. 그게 더 불편해. 아, 맞다. 그럼 배가 눌리려나? 내 팔 잡아. 조심, 조심. 고기가 먹고 싶어서 둘이 외식을 하려고 나갔다가 식당이 2층이라 계단을 오르려고 하자 남편은 저렇게 오버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분은 좋았어요. 시댁에서는 직접 농사지은 채소를 자주 보내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어머님표 반찬도 택배로 받아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벌써 도착했어? 네, 요즘 택배 빨라요. 그리고 반찬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긴 내가 가까운 곳에 살면 자주 해주는 건데 언제든지 또 먹고 싶으면 얘기해. 나는 시간이 남는 사람이잖아. 요즘 농사 때문에 바쁘신 거 다 알아요. 그래도 우리 지은이한테 반찬 만들어줄 시간은 있어. 힘든 일은 직접 하지 말고 우리 성준이 시키고. 알았지? 네, 어머님. 그리고 저희 엄마와 어머님은 서로 통하는 게 많으신지 자주 통화를 하며 지내셨는데 자주는 아니지만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시댁에 가서 마당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한답니다. 정말 앞으로도 딱 이렇게만 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는 요즘인데요.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도 저는 아이의 행복을 위해 살 생각입니다. 세상에 공부가 전부는 아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해도 그게 행복은 아니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하니 아이도 저처럼 자신만의 인생을 살았으면 싶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가 끝입니다. 남편과 결혼 전 안 좋은 일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지금 누구보다 행복하고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항상 행복한 그런 삶이 되기를 바라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